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복덕방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번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되신 귀한 분을 모시고 오늘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려고 자리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혜인 팀장님 친동생이고요. 드디어 제가 혈육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4살짜리 아이도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자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고 계시죠? 항공사 직원입니다. 네, 승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육아도 하시면서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어떻게 공부를 한 건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맨날 여기 촬영을 하는 오피스텔에 와 있는데 2명이서 촬영은 또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에 저희가 꽉 차 있어요. 전문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점을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거죠? 올해가 딱 10주년. 올해 이제 10주년 직장 생활 그리고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육아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혈맘이죠. 네, 열혈맘이죠. 어떻게 하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됐는지 우선 그것부터 궁금해요.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혜인 팀장님보다 제가 더 먼저 관심을 맞아요. 가지고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엄청 열심히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임신하고 집에 갑자기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공허하고 산전 우울증처럼 생겨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책을 폈어요. 그게 언제예요? 18년도 제가 19년도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때였는데 배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포기하게 됐어요.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양도 많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덮고 우울증도 치료했어요. 책을 피자마자 우울증이 좀 치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이건 아니다라고 네. 생각해서 덮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입문 강의 같은 건 좀 들으셨죠? 네네. 1차 입문 강의는 그때 그래도 한 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도전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쵸. 사실 가장 큰 거는 혜인 팀장님이 그때 이제 이 업종으로 이제 오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자리를 잘 잡으셨고, 사실 저의 직업은 그렇게 큰 도전이 필요한 직업이라기보다는 되게 루틴하게 돌아가는 어떤 일상이었는데, 근데 너무 열심히 옆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극도 많이 되었고요. 또 마침 코로나가 터지면서 순환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네. 항공 운항이 안 되니까 네. 순환휴직이라는 건 뭐예요? 2개월씩 돌아가면서 쉬기도 하고, 그건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달랐는데 그래서 네, 시간이 좀 생겼다. 네, 시간적 네. 여유가 생기니까 또 딴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 한번 혹시 나중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험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동차는 처음부터 아예 생각하지 않았고요. 1차, 2차 나눠서 봐야겠다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32회 1차, 33회 2차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또 해야 돼요. 시험지를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32회 시험지고 이 두 개가 33회 시험 본 겁니다. 저도 사실 옆에서 저희 자매가 또 나름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일 뭐 거의 연락하고 전화하고 하는 그런 사이인데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뭐 점수도 좋아요. 아까 전에 시간이 없어서 1차, 2차를 분리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과정들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차 시험 볼 때는 이미 너무 시작이 늦었었어요. 7월 정도부터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1차는 8월부터. 근데 8월 달은 근무를 하는 시기였고 9, 10월은 휴직이어서 9, 10월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1차는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인강 들으면서 하던 시기여서 또 그렇게 열심히 아닙니다. 열심히는 했죠, 사실. 저희 자매가 정말 독하기로 그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사전에 이 질문을 할게요. 학원은 안 다니고 인강으로 하셨잖아요. 네네, 인강은 뭐 어떤 걸로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는지. 인강은 방문각 인강을 들었었고 혜인 팀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했었는데 처음에 신청하기 전에 상담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전화해서 여쭤보고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1차, 2차를 나눠서 이미 응시를 하실 거면 그거에 맞는 강의가 있다라고 해서 추천해 주셨던 게 1,
2차 2년 환급제 올패스 강의였고요. 이 강의는 첫 해에는 1차 시험에 대한 과목만 올패스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기출 특강은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따로 신청하셔야 나도 되는 그랬어요, 거고. 네네. 그건. 그렇게 1차를 붙고 나면 성적 발표가 나고 7일 이내에 성적 등록을 하면 환급을 받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3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꿀꺽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네. 2차 시험에 대한 올패스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환급 받고 나니까 1차 강의는 아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두 번째 해는 2차 강의에 관한 것만 열려서 2차 강의 받고 성적 발표 나면 또 제가 이제 환급을 받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지금 촬영이 합격자 발표 2주 전이거든요. 가채점 합격인 분을 데리고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부디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와야지 이 영상을 저희가 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거쳐서 할 수 있는 환급제 반을 수강을 네. 하셨다. 방금 그 인강으로 수강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1차는 제가 너무 그 방문가 김백준, 김덕수 선생님 너무 추천해가지고 사실 그거 그대로 하셨고 네. 근데 진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저 방문각 광고 정말 아니거든요. 방문각에서 진짜 근데 저 상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댓글에도 광고라고 되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광고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김백준, 김덕수 1차 선생님은 고르셨고 2차는 이제 오로지 어떻게 보면 우리 동생분께서 네네, 직접 맞아요. 다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교수님 선택을 했는지 2차도 사실 언니가 했던 거 그대로 사실 갈 생각이었는데 거기도 변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르다가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언니네 복덕방 그 채널에 러셀님이랑 같이 했던 그 합방 그 동영상에서 러셀님이 추천해주신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공법 최성진, 세법 정석진 교수님. 공시법은 공시법. 사실 박윤모 교수님 그대로 네, 언니가 했던 분을 그대로 했었고 중개사법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재밌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중개사법이 워낙 양이 방대하고 시간 할애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주력 과목이잖아요. 나에게 맞는 교수님을 선택해야겠다 생각해서 정지훈 교수님이라고 뭐라고 하죠? 샛별입니다. 햇반이요? 네. 너무 잘 가르치시고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 위트가. 내용적인 면도 절대 포기하고 가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개사법이 보통 교수님들이 앞쪽에 힘을 많이 주시거든요. 가태료나 중개사법 쪽에 많이 그 힘을 두시는데 정지훈 교수님은 뒤에까지 실무까지도 다 진짜 꼼꼼하게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 암기코드 희한한 거 많이 외우셨잖아요. 암기코드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현강생들은 너무 잘 따라하는데 막 저는 혼자 인강 들으면서 저게 대체 뭔가 조급했었는데 뒤에 가니까 다 외우고 저희 남편이랑 아이도 다 외웠어요. 조카가 뭘 중얼중얼 거리는 거를 얘 뭐라는 거니? 하면은 그 암기 코드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복의 밤밤새 한국 문자 다른 분 최성진 쌤은 어땠어요? 최성진 쌤은 공법 쌤이신데 워낙 유명하시고 공법에서는 1인자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우리 이상곤 그죠. 방문각 떠나셨는데 진짜 제가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공법이 진짜 어려웠잖아요. 공법이 제가 사실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 공법을 잘 공부해두면 평소에 제가 이제 부동산 거래하면서 궁금했던 것들도 공법에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재미를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놓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해설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다들 스타일도 다르게 나왔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변형을 했다라고 다들 평가하시더라고요. 예년에는 저희가 손댈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고 미리 말씀해 맞아요.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설 강의를 보니까 14개에서 15개 정도가 진짜 그냥 제껴야 되는 문제였다. 시험을 치르면서 느끼는 공포가 어떻게 보면 그 시험을 좌우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그런 의미에서 비교해보면 그 중개사법은 또 별로 안 어려웠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제가 중개사법 공법을 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개사법은 또 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나오지 말고 한 번 더 꽈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풀었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좀 있었네. 다들 잘 맞겠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공법을 풀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다행이다. 중개사법이 그나마 쉬워서 내가 과락만 아니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했었어요. 얘기가 아무튼 되게 많았던 33회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얘기 많았던 게 세법이에요. 세법 세법. 선생님은 누구 하셨어요? 세법은 러셀님이 추천해주신 정석진 네. 교수님을 했었는데 양이 많지 않은데
계속 정말 끊임없이 반복을 많이 하세요. 본인이 하시면서도 막 그 수강생들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또 하면 화내실 거죠? 이러면서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세법을 공부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휘발성이 강하고 세법은 암기가 안 되잖아요. 숫자도 너무 너무 어려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 기본기를 다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이 또 너무 어려웠습니다. 역대급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게 중개사 시험에서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 아니었는데 제가 30회 시험이잖아요. 세법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세법이 점점 더 변별력을 갖는 문제들로 채워지는 것 같아서 다음번 시험 보시는 분들은 공법이랑 세법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법은 뭐 우리 방문가게 유재석이죠. 팬들이 많아요. 박윤모 쌤 하셨는데 박윤모 쌤도 제 생각에는 양이 그렇게 많지 맞아, 않은 맞아. 것 같아요. 네. 근데 등기법이 이제 변별력을 갖춰주는 건데 저는 등기법이 또 은근히 재미있더라고요. 등기를 몇 번 해보면서 이제 궁금했던 것들도 약간 해소가 됐고 그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면 등기부 등본 네네. 같은 거 보여주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주시는 거 중개사님이 하는 거 그냥 뭐 문제 없다고 그러면 알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직접 지금 얘기 들어보면 결혼을 하면서부터 부동산 거래를 경험들이 좀 있어요.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그 남편이랑 같이 막 임장도 되게 많이 다니고 주택 투자를 좀 했죠. 뭐 그런 형태로 여러 집도 이사도 많이 했고 많이 알아보고 계약도 많이 해본 그런 경험들이 공부를 하는데 배경 지식으로 또 도움이 되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육아맘들한테는 그런 게 약간 미혼 경험이 없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유리한 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부는 어디서 했어요? 1차, 2차 다 집에서 시간이 뭐 절대적으로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 보내고 나면 집에 와서 8, 9, 10월 달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달에는 집에서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 집에는 이제 서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방에 있는 육아맘들은 아실 거예요. 그 돌잡이 책상이라고 있어요. 형형색색 엄청나게 화려한 또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제가 허리를 두들겨가며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이제 많이 놀란 거예요. 붙었다고 너무 축하한다 하면서 또 마침 이사도 갔고 서재가 생겼어요. 많이 투자를 해줬어요. 책상도 사주고 의자도 팀장님이 저기 협찬해 주시고 모니터도 막 멋지게 2개나 해줘가지고 막 네. 포스트잇도 붙이고 고시생처럼 방에 가보면 거의 사시 공부하신 분처럼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쓰면서도 효과가 있지만 이게 어디에 붙어있던 거에 대한 그 암기가 약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통의 그 공부 시간 같은 거, 하루의 루틴 이런 것들은 어땠나요? 그 어린이집 가면 저희가 10시 정도 됐거든요. 그럼 10시부터 4시까지 공부하고 하원하고 아이 재울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온전히 아이를 다 케어하고 재우고 나면 육아맘들은 그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애기랑 진짜 열심히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고 하다 보면 진이 빠져서 거의 아기 잘 때 같이 잠드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랬는데 그 시간이 아니면 진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일어났죠. 네네. 남편한테도 깨워달라고 했어요. 혹시 내가 11시까지 나오지 않으면 깨워달라 해서 거의 10월 달에는 매일 일어나서 10시부터 보통 2시까지 했고 10월 달에는 4시까지도 하고 네. 막 그랬었어요. 이거는 엄마의 정신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셨네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힘들었던 것들은 뭐가 있었어요? 육아맘들은 그 육퇴하고 술 한잔 하는 게 되게 큰 낙이거든요. 저도 늘 그렇게 재우고 남편이랑 술 한잔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로 10월 달에는 술 한잔 입에 안 댔었어요. 아, 그게 가장 힘들었다. 큰 이슈였어요. 아, 그것도 그렇죠. 제 나름대로는 큰 정신력이었고 남편도 좀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꼬셨는데 저의 그런 눈빛을 보고 더 이상 결연한 의지의 눈빛을 네, 보고 그쵸. 왜냐면 오래 따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더 그 압박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기 재우고 나오면 엄청 예민하게 굴었거든요. 그럼 이제 남편이 제 눈치를 이제 보고 괜찮니? 하고 제 멘탈 케어도 많이 해줬었고 근데 또 막상 앉으면 공부가 또 잘 되더라고요. 저는 낮보다는 밤에 좀 더 집중을 잘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문제풀이도 그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11시부터 한 4시까지 5시간 네. 정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 재운 이후에 11시부터 새벽 2, 3시, 4시까지 2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네네. 하면 거의 하루에 많으면 한 7, 8시간은 그래도 네.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신 거네요. 그때 이제 바짝 집중하는 게 엄청 중요했겠다. 그런데
사실 아기 키울 때 또 제일 큰 이슈는 중간중간 아이들이 아파요. 이슈들이 생기면 또 못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어쩔 수 없다. 그냥 내가 내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상황에 맞게 했었던 건데 근데 주 루틴은 그렇게 했었죠. 낮 시간이랑 밤 시간에 공부하는 스타일은 달랐나요? 네, 낮에는 시험이 10월 말이잖아요. 9, 10월에 날씨가 너무 좋고 나가 놀기 되게 좋은 시기라서 집중이 잘 안 돼서 배속으로 강의 위주로 많이 들었었고요. 밤 시간에 문제풀이나 뭐 공부했던 거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는 주로 밤 시간에 그렇게 복습하는 많이 형태로 했었어요. 밤 시간을 활용했다. 그러면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을 2년에 걸쳐서 하셨는데 답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1차와 2차 중에서 더 어려운 공부는 뭐였냐? 2차가 당연히 엄청 많이 어렵더라고요. 1차는 사실 학계로는 대학교 때 그래도 우리가 봤던 부분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그 이해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민법도 워낙 선생님이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러시아어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워낙 판례나 사례를 통해서 잘 알려주시고 동그라미 치다 보니까 사실 합격했어요. 2차 시험이 결국은 어려운 이유는 과목도 많고 범위도 그쵸. 많고 이거잖아요. 주로 암기 위주의 강의였기 때문에 제가 8월 달에 그 기본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 이건 1차보다 절대적으로 공부량을 늘려야겠다. 진짜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내가 체득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내 것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그 1차가 하고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무산되죠. 네, 무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심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동차를 보셨는데 이번에 1차가 떨어지고 2차만 붙은 거야. 저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 시험이 어쨌든 1차를 통과한 사람한테 2차를 시험에 그거를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1차를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1차를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셔서 마지막에 2차 시험에 막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비추하고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시험장에 가서 느꼈던 건데요. 제가 1차, 2차를 나눠 봤었잖아요. 꼭 그 응시하는 거에 따라 학교가 다른데 1차 시험만 보는 제가 시험장에 갔더니 결시생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꺼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 시험 봐야 강의가 연장되니까 그냥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막 하고 화장실도 진짜 많이 붐볐어요. 근데 딱 2차 시험만 보는 학교에 갔더니 너무 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한 자리도 안 비고 그분들은 다 1차를 붙고 이번에 무조건 2차를 붙어야 되니까 간절하신 분들이네. 화장실도 안 가시고 막 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도 막 두리번대면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면 또 공부 방법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저랑 또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성향이 좀 많이 다르신데 저는 영상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는 그냥 슈퍼 J 스타일로 공부를 했는데 우선 MBTI 성향이 어떻게 되시죠? 사업가 아무튼 J는 아니시죠? J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강의 들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1차랑 2차 동일한 패턴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1차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